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이대 총장이 이대생 성상납, 이런 사람도 국회의원 된다니 라는 제목입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대검 형사부장 재직 때 보고받고 지휘했던 금융사기 사건의 공범 중 한 명을 변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변호사는 대검 형사부장 시절 V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에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았는데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해 V글로벌의 범죄 수익이 흘러들어간 관계사의 대표를 변호했다는 것입니다. 이 변호사는 V글로벌 사건과는 수사 대상과 범죄 사실이 다르다고 했지만 현직 때 보고받고 지시한 사건과 밀접한 사건을 수임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변호사는 다단계 사기 수사에 전문성을 내세웠는데 변호사 개업 후에는 다단계 업체를 변호해 22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박 후보는 전관예우라면 22억 아니라 160억 원을 벌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민주당 김준혁 후보는 2022년 유튜브에서 이화여대 초대 총장 김환란 여사가 이화여대생들을 미군 장교에게 성상납시켰다는 주장을 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사자와 학교는 물론 재학생과 졸업생 전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사료나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김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제시대에 해외에서 위안부와 성관계를 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했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명색이 역사학자 출신이라는 사람이 근거도 없이 충격적인 주장을 내놓고 민주당은 그런 사람에게 공천장을 줬습니다. 김 후보는 3년 전 이재명 대표가 정조임금 같은 사람이라는 책을 썼고 이번에 공천을 받았습니다. 민주당 우세 지역이니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상식이 사라진 정치판이라지만 해도 너무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국정 실패로 5년 만에 정권 넘긴 문의 다음 정부 품평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70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 것 같다고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잇따라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를 하면서 윤 정부는 정말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도하다며 이번에 우리 민주당, 조국혁신당, 새로운 미래 등 야당이 함께 좋은 성적을 거둬 이 정부가 정신 차리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특정 정당 후보들에 대한 본격 선거운동에 나선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현실 정치에서 한 발 물러나 선거에서 중립을 지키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지원 유세도 모자라 현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 선을 넘는 일이거니와 각종 실정으로 국민 심판을 받은 당사자가 할 말은 더욱 아닙니다. 문정부 5년은 이딴 정책 실패와 국고탕진, 내로남불과 파렴치, 입법 폭주로 점철됐습니다. 각종 퍼주기 정책으로 국가 부채는 400조 원이나 늘었고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 주도 성장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벼랑에 몰렸습니다. 그 결과는 5년 만의 첫 정권 교체였습니다. 1987년 5년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실패한 정권이라는 국민 평가가 내려진 것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책임론이 제기됐습니다. 문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공천 과정에서 임종석, 노영민 전 비서실장 등 친문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배제됐습니다. 그럼 문 전 대통령이 현 정부를 품평할 자격이 있나요? 그는 퇴임 후 걸핏하면 현 정권을 비판하고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잊힌 삶을 살고 싶다더니 자신의 사소한 일상까지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책방을 열고 다큐 영화를 찍었습니다. 5년간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하다고 했고 감사원 감사엔 무례하다고 화를 냈습니다. 자신의 임기 때 준비를 시작한 잼버리 대회가 파행을 빚자 국격을 잃었고 부끄러움은 국민 몫이 됐다고 했습니다. 재임 때 반대하지 않던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엔 정부 대응이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5년 동안 책임졌던 국정이 남긴 후유증이 국민들의 일상을 짓누르고 있는데 책임감도 못 느끼나요? 정말 무지, 무능, 무도하고 실패한 정부가 누구였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 제목은 여성 비하하고 공격해도 침묵하는 여성 단체들, 존재 이유가 뭔가입니다. 민주당 김준혁 후보는 2022년 유튜브에서 이대 초대 총장 김환란 여사가 이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에게 성상납시켰다고 말한 근거로 성공회대 교수의 논문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그 논문에 성상납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제강점기에 위안부와 성관계했을 것이라고도 했지만 아무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명색이 역사학자 출신이라면서 역사적 근거도 없는 여성 비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대 측이 전체 여성에 대한 명백한 비하라며 후보 사퇴를 촉구하고 민주당도 선거를 감안해 사과를 권고하자 김 후보는 그제서야 표현에 신중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당선돼 정치를 한다면 망언밖에 더 하겠나라며 의원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위안부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내놓을 분노와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성운동을 한다는 여성단체와 여성운동 경력을 내세우던 민주당 정치인들은 분노는커녕 기이하리만치 조용합니다. 김환란 총장이 초대 회장을 맡았던 여성단체 연합회 정도만 규탄한다고 했습니다. 4년 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때도 여성단체들은 침묵했습니다. 여성단체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가해자인 박 전 시장을 아름다운 분이라고 하고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불러 2차 가해를 했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 때도 비판에 나선 여성단체는 드물었습니다. 윤미향 의원이 위안부 할머니의 고초를 이용해 돈벌이를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입을 닫았습니다. 오히려 위안부 운동 훼손 우려라며 윤 의원을 감싸기까지 했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형수욕설 등에 대해선 귀를 막았습니다. 2018년 유명 문화예술인의 성추문이 따라 터졌을 때도 침묵하거나 마지못해 하나마나한 성명을 냈습니다. 이 땅의 여성단체들은 왜 존재합니까?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2030 세대가 자신들의 미래를 선택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입니다. 40 총선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6일까지 이틀간 실시됩니다.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신분증만 지참하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생업과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선거 당일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들에겐 한 표를 행사할 좋은 기회입니다. 특히 2030 세대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현재 2030 유권자는 1267만여 명입니다. 과거엔 선거 관심도가 낮았지만 최근 몇 차례의 사전투표엔 적극 참여했습니다. 지금 기성세대는 여야와 진보 보수로 확연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4050 세대는 윤석열 대통령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며 야당을 지지하는 반면 6070 세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불신하며 여당 지지로 맞서 있습니다. 아직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은 2030 세대의 투표 참여가 선거의 향방을 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30의 정치 불신과 무관심이 크다고 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30에서 40%가량이 무당층이나 부동층으로 조사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일방적 국정운영과
불통에 실망하고 야권의 입법 폭주와 내로남불, 불공정에 분노한 청년 세대가 정치 혐오를 드러내며 선거에서 한 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투표를 포기한다면 민의가 왜곡되고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2030 세대는 탈이념, 탈정치 성향이 강합니다. 실리를 추구하고 공정 이슈에 민감합니다. 이들은 2019년 조국 일가의 내로남불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입시 채용 비리와 편법 상속, 부동산 투기에 분노했습니다. 징역 2년형을 받은 조국 대표가 자기 이름을 딴 비례정당을 만들어 범죄 혐의자들을 무더기 공천하고 지지율까지 급등하자 남미에서나 벌어질 일이라고 개탄했습니다. 이번에 출마한 후보들 중에도 불법 대출로 강남 아파트를 사거나 군 복무 아들에게 30억 원대 부동산을 증여하고 막말로 여성을 비하한 인사들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래 세대의 어깨를 짓누를 각종 퍼주기, 포퓰리즘 정책도 남발되고 있습니다.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누가 국민 대표로 적합하고 대한민국 미래 발전에 도움이 될지 청년 세대가 평가하고 심판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국내외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래 발전과 성장에 필요한 노동, 교육, 연금, 의료, 규제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 국가적 활로를 찾고 북 위협에도 대처해야 합니다.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 선거에 2030 세대가 빠져선 안 됩니다. 여야도 청년 세대가 공감하고 관심 가질 정책 공약을 적극적으로 내놓아야 합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 제목은 퇴직하자 피의자 방패로 나선 국수본부장과 검사장의 염치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남구준 경찰청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이 대형 입시업체 메가스터디의 사회이사로 선임됐다고 합니다. 지금 메가스터디는 사교육 카르텔 비리 혐의로 국수본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지문이 메가스터디 소속 1타 강사의 모의고사 지문과 일치해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사교육 수사는 남 전 본부장 퇴임 이후 시작됐지만 수사 대상인 교육업체가 교육과 무관한 직전 수사본부장을 영입한 이유는 불보듯 뻔합니다. 1년 전까지 국수본부장을 하며 맺은 후배 경찰들과 연분을 이용해 전관예우 특혜를 받고 수사에 영향을 주려는 계산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4급 이상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을 심사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 후 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작다고 했습니다. 전관예우 허가장을 내준 것입니다.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는 부장검사를 하던 2016년 코인업체 회장과 부회장을 다단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대법원 유죄 확정까지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사기범들이 지난해 다른 코인 다단계 사기로 구속되자 이번엔 변호사로 나섰습니다. 그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검사로 수사했던 동일 사건을 수임하면 불법이지만 동일 피의자를 변호하면 합법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변호사는 대금 형사부장 때 보고받고 지휘한 금융사기 사건에 일당 중 한 명 변호도 맡아 거액을 챙긴 적도 있습니다. 전직 고관들의 전관예우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종전엔 갈 곳과 못 갈 곳을 분별하고 사건을 가려 수임하는 등 선을 지키려는 노력은 보였습니다. 요즘은 최소한의 양식마저 사라지고 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퇴임 직후 대장동 사건 핵심인 김만배 씨의 부동산 회사에서 고문으로 일했습니다. 김 씨와의 특별한 인연이 아니라면 대법관 출신이 갈 만한 자리가 아닙니다. 권 전 대법관은 김 씨와 관련한 뇌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변호사 등록을 했습니다. 국수본부장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의 수사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계급도 경찰청장 바로 아래인 치안정감입니다.
수사경찰 3만 명을 지휘했던 초대 본부장이라면 후배 경찰들이 부담을 느낄 자리는 피하는 것이 상식인데도 남 전 본부장은 국수본이 수사하는 교육업체로 옮겼습니다. 검사장까지 지낸 이 변호사는 검사와 변호사로 만난 연줄까지 돈벌이에 이용하려 합니다.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